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예상했던 인물들을 갖고 오셨네요. 근데 누가 갖고 올지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갖고 오셨고, 뭐 당연히 색깔이야 뭐 빨간불이죠. 네, 그 색깔일 것 같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사실은 어저께 네. 우리 PD님이랑 인물을 선정하는데 오후에 사실 그렇게 별로 딱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뭐 디폴트죠 이번 주는. 네, 디폴트 정도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전 정정순 민주당 의원 했거든요. 빨간불. 빨간불인가요? 그 이후에 막 오후 저녁에 막 뉴스가 터졌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 추미애 장관도 또 빨간불 또 해도 되지. 그거 뭐 있잖아요. 뭐 그거 뭐야 저 커밍아웃이에요. 막 이러니까 막 검사들 막 5, 60명이 막 댓글 달았다고? 댓글 달기 프레스에서 그 커밍아웃 그거 가지고 해도 되고, 또 이낙연 대표도 뭐 당원 투표하겠습니다 이러셨더라고. 그것도 색깔 있고. 근데 이미 다 원고가 나온 다음이어가지고. 아니 뭐 원고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다 임팩트가 없어서 그래요. 바꾸자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빨간불로 만약에 한다면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런 거고, 추 장관은 빨간불 하려고 그랬죠. 이미 다 나온 얘기고. 뭐 우리도 뭐 다 뭐 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 공천할 거다 얘기했고. 추미애 장관 얘기도 뭐 댓글 다는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옛날처럼 막 사표 던지고 겁난 안 일어나나요? 왜냐면 그렇죠. 요즘요 나가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 나가도 예전처럼 변호사 두 분 다 변호사라 잘 나가도 아시는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댓글 달고. 제가 뭐 겁난이라는 게 아니라 뭐 하다 보면 조직의 구성원들이 본인의 생각에 다른 글을 달 수도 있잖아요. 뭐 KBS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무슨 뭐 커밍아웃이네요? 뭐 좌표 찍어가지고. 그게 저는 조직의 리더로서 올바른 처신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빨간불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언론이 네. 이 겁난을 자꾸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아.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예전 같으면 막 쌈구경이 제일 부장부터 재밌거든. 막 이렇게 사표 던지고 뭐 우리 막 하는데, 요즘 댓글 달고 거의 끝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겁난은 제가 보기에 그냥 희망사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겁난을 희망한다는 게 아니라 추 장관의 그 커밍아웃이라는 저 단어 네 글자에 담긴 인식. 추 장관의 인식을 좀 비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한 번 정했으면 계속 새로운 가요.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커밍아웃이다 무슨 좌표측 이런 걸 하면 건강한 조직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제로 빨리 목적을 들어가기 싫은가 달성했네. 봐요. 받아주시는 바람에. 주제로 들어가기 싫은가 봐요. 빨리.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다 예상했던 거죠, 현 변호사님. 이거는? 그렇죠. 뭐 법조인들은 뭐 여기서 그럼요. 뭔가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없었죠. 그렇죠. 이제 너무 오래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고, 우리 다 알듯이 뭐 결국은 도곡동 땅 판돈으로 다스로 가고 다스의 투자금이 BBK로 가면서 네. 결국은 된 건데, 저는 아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이 돈을 찾으려는 어떤 욕심, 그러니까 다수가 투자한 BBK 돈을 찾으려는 욕심,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결과를 부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횡령 이런 것도 있지만 뇌물이 죄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뇌물 1억만 받아도 거의 몇 년 살는데, 삼성에도 받은 돈이 뭐 8, 90억 되니까 30억 뭐 다수돈 횡령한 거는 사실은 일반 우리 경험으로 보면 뭐 2, 3년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이 뇌물이 크다 보니까 형량이 많아진 건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돈 찾으려고 투자한 돈 140억 찾으려고. 소송비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면은 안 쳐. 왜냐하면 한 150억 찾으려고 하는데 소송비로 8, 90억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남의 돈이니까 그냥 막 쓴 거죠, 어찌 보면. 이 뜬금없는 이분 6811님은 김태현 변호사님은 대통령으로 나와달라고. 뭔 소리죠 이거는? 서울시장이라도 나와달라. 이게 누구예요? 훌륭하신 분이시구만. 뭔 소리라니. 예. 아침에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근데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뒤에 나오니까 입장을 보면은 그 전에 뭐 항소심 뭐 이렇게 뭐 선고할 때도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재판에 불복하는 듯한 이 입장을 계속 밝혀요. 뭐 졸속 재판이었다, 뭐 진실을 밝히겠다. 이거는 본인한테도 손해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역대로 예. 모든 정치인들이 예. 뇌물이든 뭐든 비리로 유죄를 받은 분도 있고 무죄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한 분 정도인데 제가 누군지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분은 있는데, 그분 말고는
대부분 다 난 억울하다. 그래도 끝까지 무죄가 나온 분도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은 박지원 의원하고 누구죠? 저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속까지 됐는데 뭐 박주선 전 의원에 말할 것도 없고 의원은 구속까지 됐는데 결국 이제 저축은행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무죄 거잖아요. 났죠. 예. 근데 아닌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예? 그러니까 뭐 아마 본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사법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좀 본인의 어떤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어제 이제 강훈 변호사도 그렇고 이제 이지호 의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제 수사의 시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사의 시작이 정치 보복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아까 성일종 의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의 시작은 정치 보복이고 뭐 검찰도 당시에 정권과 딱 이렇게 돼가지고 찍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설사 뭐 수사의 시작이 그렇든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시작이 된 이상 사법적으로는 이걸 무슨 뭐 정치 재판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대법원의 주심이 박상욱 대법관입니다. 예. 누구냐면 검찰 출신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념적인 대법관들 구성을 이념적 좌표를 제일 놓고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일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명 남지 않은 보수적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 대법관이 주심인데 어제 판결론 깔끔해요. 원심 판결 결론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제기한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배척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뭐 수사의 시작이 뭐 어쩌든지 간에 이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지금 예. 김태현 의원으로 나와 있는 거라면 아 이거 뭐 시작이 정치보복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수사할 때 별건 수사부터 먼지 털기 탈탈탈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김태현 의원하고. 근데 지금 저는 김태현 변호사로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변호사로서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다스는 MB 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꾸 뭐 약간 뭐 수사의 시작 뭐 정치적인 아니, 의도 뭐 얘기하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게요. 저도 좀 얘기하게. 저도 얘기하게. 시비 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제기를 한 거예요. 애초에 시작은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그때 다 나온 얘기예요. 도곡동 땅이 누구 거냐, 다스가 누구 거냐, BBK 어떻게 된 거냐. 그때 나와서 경선을 괜히 했어요 그냥. 그때 사실은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해졌고 그때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했지만 모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했지만 결국은 근데 조금씩 나왔어요. 아 이게 누가 제3자 소유인 것 같다. 그다음에 특검에서도 아 뭐 100매덕 횡령한 것 같다 나왔는데 그 주체는 못 집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작이 만약에 이 정치적인 의도로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다. 시작은 오히려 당내의 어떤 경선 과정에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친이 친박 뭐 총선 때마다 학살하고 이러면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예. 그 싸움에 시작된 것이지.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게 어떤 불복에 저는 돈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벌금 130억 같은 경우 안 내면은 3년 뭐 노역장이 있지만 추징금 안 내면은 경매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논현동 집이 한 뭐 시세를 한 100억 된다 그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반은 지분이 김은호 여사로 돼 있어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도 그 연희동 집을 경매하면서 예전부터 그게 그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공매가 들어가도 회수를 거의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공매 이 공유 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공매인 경우에도. 예. 그러면 누가 그걸 안 사요. 그럼 이 가치가 100억이라 해도 지분이 50%면 50억인데 지금 추징금이 50억 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이게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재산들 예를 들어서 청계 재단이 실제 개인 소유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재산들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재산 지키기도 아마 고민하는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될 거로 봐요. 근데 뭐 재판에 불복한다고 재산이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보면 알겠지만 예. 본인 명의 재산이 이제 없죠. 요 집하고 이제 부인이랑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들 쉽게 얘기하면 은닉 재산들 예. 그런 게 차명이나 결국은 예. 밝혀질 수 있느냐 밝힐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청계재단 명의로 돼 있다는 재산이든지 아니면 뭐 자식들 명의로 있는 재산들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기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 이건 재판이 정치 재판이다. 정치적 수사라가 하나. 결과는 똑같거든요.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결국 이제 뭐 형집행정자 사면 이런 거 할 때도 본인이 억울하다거나 잘못한다거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나는 이제까지 아니라고 해왔으니까 이 순간 내가 이게 다스는 내 거고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나름의 쌓아온 어떤 에고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걸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 제가 단어가 딸려가지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억울하다. 뭐 정치 재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 더불어힘 그래서 왜 이렇게 더불어힘이라 그러지? 네. 국민의힘에서 합당하라고요? 대연정? 대연정.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 어떻게 보세요? 참 애매한 부분이 박근혜 전 때까지 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다 털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다가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박 실세남들 그거를 뭐 알고 막았는지 모르고도 무시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는 광의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니죠 당연히지만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전 사과하는 게 맞는데 이 MB의 문제는 이게 굳이 말하면 개인 비리거든요. 근데 그 개인 비리를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전 대통령이 개인 비리를 한 거를 죄송합니다라고 하긴 참 그 애매한 측면들이 좀 있다. 좀 차이는 있다. 박 전 대통령이랑. 그래요? 아니 근데 개인 비리가 아니죠. 아니 다수는 누구 누구죠? 여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큰 게 삼성 뇌물이거든요. 삼성 뇌물 8, 90억인데 그때는 근데 그게 대통령일 때 많이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어떤 사면을 조건으로 삼성에 그 돈을 대신 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그런 담당관도 두고 그게 어떻게 개인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것도 결국 다스부터 나온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아침부터 그냥 좀 쉽게 갑시다. 그럼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걸려 있는 게 뭐냐면 당에서 털고 가야 돼요. 왜냐면 뭐 이명박 박근혜 영향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된 사람 말고는 많은데 사실은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뭐 사면 얘기할 것 같지만 전두환 노태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들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 안 하고 그 당시에도 추징금이 한 2천억씩 있었는데 한 사람은 뭐 반 이상 냈지만 한 사람은 돈 없어요 못 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보기에 아 저 사람도 괜히 사면해줬다 있는 거예요. 5.18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5.18 때문에 사형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러고 있으니까 사면해줘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당에서 먼저 사과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일단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추징금 문제 다 납부하고 이렇게 돼야 그래도 아 이거 좀 그 전 대통령들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예전에 해줘 보니까 뭐 나오니까 다 소용없더라 이러면 제가 보기에 이제 반대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넘어갈게요. 자 정정순 의원. 아유 빨리 넘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아니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그냥 김태현 변호사님이 갖고 오셨는데 근데 어제 구도가 조금 보기 드문 구도였어요. 그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는데 야당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여당이 했는데 또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어요.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양쪽 다 윈윈한 거죠. 그러니까 윈윈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국민의힘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석수 자체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공을 이제 민주당한테 던지는 거죠. 당신들 의원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해결을 해. 어차피 우리가 결과에 영향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라면 우린 빠질게라는 거고. 민주당은 어제 굉장히 잘한 거죠. 이거 만약에 제가 민주당 칭찬을 다 해보네. 근데 진짜 잘한 겁니다 이거는. 아하. 이거는 왜냐면 그리고 어차피 민주당도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구속이 아니거든요. 체포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면 어쨌든 동료 의원이 이게 이제 수감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보면 저 염동열 의원이라 그 누구죠? 이전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구속이었거든요. 근데 체포동의가 부결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쪽에서도 반대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 의원이 구속되는 거를 내 손으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체포기 때문에 체포는 그냥 검찰청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부담 없이 이제 찬성표가 나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거. 정정순이가 이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전 국회의원이요. 당연히 국회의원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구속 사유가 아니라 오죽하면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올렸겠다는 거죠. 이게 의원님 감옥 갑시다가 아니라 검찰청 나와서 조사 한번 받으세요라는 거거든요. 그 8번은 안 나갔어요. 정치자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시의원한테 그죠? 그렇죠. 개인정보랑 이게 어쨌든 뭐 마무리해야 될 거니까 현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고. 어쨌든 뭐
아마 저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네. 반대표가 더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네. 아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 네. 반대표 나온 만큼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거 볼 수 있는 거라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서 거의 가결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아마 이 판단 기준이 좀 달라질 거다. 앞으로는 아마 구속영장도 인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니까 별 재미가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